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8월 달에 엄청난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 바로 전셋값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 3법, 그 안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8월 달부로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전셋값이 전세 대란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실소유자 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해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한번 보시면은 도기된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대란 현실화 우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 안에서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 말 그대로 2+2로 세입자가 2년을 거주했을 때 다시 한번 2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5%죠. 5% 상한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이 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독이 됐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죠. 20년도 8월 달이죠. 20년도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이죠. 22년도 올해 8월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입자가 2년을 거주했었고 다시 2년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썼을 때 거주가 힘들죠. 왜 힘들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5% 상한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입자랑 계약했을 때 전세 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는 8억으로 껑충 뛰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5% 상한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이 5%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맞춰서 8억으로 전세를 다시 내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올 8월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물건들 자체가 요번에 전세 대란이다 할 정도로 폭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다. 보시면은 임대차법이 나와 있고요. 시행 이제 2년이 됐고 이제 8월을 앞두고 전세 대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월 14일 이후 13주 연속 전세가가 상승이 됐다. 왜 상승이 될까요? 앞으로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전세가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세 매물 자체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세값 상승과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이 없으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8월 달에 전세값이 상승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소유자 분들,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앞으로 8월 달 이후로 집을 다시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 이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 전세를 지금 앞으로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경우 지금 앞으로 이제 1주택자가 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답안이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보증금, 말 그대로 전세 가격 자체가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내가 1주택을 마련하는 값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세로 집을 알아보는 값이라든가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입지가 좋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는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의 지역들 정말 개발 압력 높고 그 다음에 호재도 있는 지역 안쪽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쪽으로 1주택자가 되셔라.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맞게
몸 테크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노밀집 지역의 빌라에 실거주하시면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노려보시는 게 정말 좋은, 실거주도 가능하면서 투자까지 병행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의 경우 경기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방 소도시의 경우도 재건축 예상 지역이 있죠. 용적률 낮으면서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재건축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재개발, 노밀집 지역,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으로 1주택자가 되셔서 개발에 따라서 정말 큰 수익을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전세 대란 오기 전에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바로 다주택자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떨까요? 바로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미미할까요? 우선 이제 전세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가 약 8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득이 얼마인가요? 3억이라는 이득 금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씀으로써 5% 상한을 지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는 5억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전세 금액을. 그런데 주변 시세는 8억이야.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로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5% 상한은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득 금액이 3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정부의 세금 혜택 과연 3억보다 높을 수가 있을까요? 3억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정부의 세금적인 혜택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 금액을 올리면 몇 억이라는 이득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세금 혜택을 보겠다고 5% 상한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 5% 상한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는 이런 혜택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전세 대란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보유세의 인상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그런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월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전세 금액을 올린 값으로 이런 보유세를 납부를 함으로써 그 부담이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전세를 그대로 알아보시기보다는 1주택자가 됨으로써 개발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익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투자 방법과 실거주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8월 달에 전세 대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값 폭등에 따라서 실소유자분들,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가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실 분들은 움직이시고 아니면 다시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의 경우는 정말 임장활동, 금리라든가 여러가지 기타 사항 잘 체크하셔서 본인의 거주주택을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